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반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위 20%나 컷오프된 후보들이 탈당 후 3지대 신당으로 합류할지 관심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업무를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강제로 떠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료 행위는 위법으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KBC가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를 마련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김동연, 박형준 등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메가시티 구축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군의 인구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교통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햇빛 연금까지 지급되면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나오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위 20%나 컷오프된 후보들이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동남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탈당 후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노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한 경선으로 자신이 배제됐다며 이재명 대표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음 달 초 결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합류나 무소속 출마 등을 놓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현역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이어 사실상 컷오프된 이수진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이탈 세력이 커지면서 제3지대로의 합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등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은 비명계 의원 영입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는 진짜 민주당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기존의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님들이 합류를 해서 빨리 전열을 갖추어서 선거에 임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3%와 1%의 지지율에 그쳐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이탈 세력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탈당파의 제3지대 참여는 결국 신당의 지지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병원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를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강제로 떠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료 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 몸에 관을 삽입하거나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행위는 전공의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학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일을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의사 이름으로 대리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안내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환자 치료를 위한 대리 처방이나 의무 기록 작성, 삭단 부위 및 수술 부위 드레싱, 피부 공학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동에서는 교수나 전공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해 대리 처방하고 있고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지원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공의가 해야 하는 환자 평가도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장이 정한 업무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과거 간호사들이 대리 처방이나 수술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한 간호사들이 이 업무까지는 해도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업무를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직원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진료보조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가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6개 부서 8개 반으로 구성해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의료 현장 상황 파악과 진료 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저출생 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KBC가 대기획 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박형준, 김영록 세 곳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쏠림을 해결할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 소멸은 현재 저출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인데다 10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현 정부까지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전라남도 학교 출산율은 0.98이에요.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은 평균은 0.72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그러면서 노력은 더 하고 있는데 워낙 인구가 서울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초거대 도시인 서울이 자본과 인프라,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이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울산, 경남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전남은 남해안 남부권 벨트, 광역시도 간 경제 공동체 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 돈, 기업들이 점점 더 몰리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 행정체제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게 되면 더욱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는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정부의 역량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치분권 역량이 부족하면 새만금 잼버리나 강원의 알펜시아처럼 실패 사례만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투자에 위치하면서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도 있지만 이 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우리 시대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는 다음 달 2일 오전 9시 2시간에 걸쳐 방영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의 회동 결과에 대해 광주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한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 전남도 공동 발표문을 존중한다며 4월 소음 피해 대책 토론회 등 예정된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지사와 김 군수가 지난해 협약이 아닌 2018년에 맺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다시 꺼내든 것에 대해 애둘러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21일 저녁 회동을 가진 김 지사와 김 군수는 광주시를 향해 2018년 협약서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 정선엽 병장에게 정부가 8천만 원을 배상합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8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국가에 위법한 행위로 고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인구가 늘어날 요인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 신안군의 인구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과거에도 반짝 증가세를 보인 적은 있었지만 이번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우도훈, 이명심 씨 부부. 찌든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내려온 후 5년 가까이 힘든 귀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천사대교 교통으로 교통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차를 타고 다니며 영농 교육을 받아 비트즙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다 3년 전부터는
개인별로 햇빛 연금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쏠쏠한 재미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3명인데 1인당 17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공과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연금 나오는 날은 또 회식하는 날이 되고 그러니까 섬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신안군의 인구가 지난해 179명 증가했습니다. 전입 인구가 4,000명에 육박하면서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햇빛 연금과 햇빛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일섬 1뮤지엄 정책과 이색적인 문화 행사를 통해 살만한 섬으로 정주 환경을 갖춰가는 것도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 연금을 주는 것 때문에도 늘었고 또 신안군이 추진하는 일섬 1뮤지엄 또 일섬 1정원화 또 어선 청년 임대 사업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으면서 또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만원 임대주택 분양도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햇빛 연금에 이어 머지않아 바람연금 혜택까지 받게 될 천사의 섬 신안. 섬마다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까지 갖춰지면서 꾸준한 인구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광주에서 당산제 등 전통 세시 민속놀이가 열렸습니다. 오늘 낮 3시쯤 광주 북구 문흥동 느티나무 공원에서는 300년간 마을 사람들이 지켜온 당산나무 앞에서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문산 당산제가 진행됐습니다. 문산 당산제는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정월대보름 행사 중 하나로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산단 지역상생 간담회를 갖고 GS 칼텍스가 1,300억 원을 들여 예울마루 공연장을 건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한 뒤 자구책 마련에 나섰던 한국전력이 1년 만에 영업 손실 폭을 28조가량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전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전의 영업 손실은 4조 5,691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 손실액 32조 6천억 원보다 28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3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과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비가 개선됐고 한전 내부의 자구책 노력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페퍼스 베테랑 선수가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배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후배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선수와 피해를 신고한 후배 선수의 입장을 모두 청취했지만 A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7일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광주시가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는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억 원으로 2배 늘려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